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어제 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시장 향후 증시는 과거와는 달리 변동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장세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자, 변동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의 생존 키워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시 토크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뭐랄까 폄훼하거나 또는 어렵다는 이유로 멀리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배분 전략은요, 자, 21세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거창한데, 자, 2010년대 이후에 투자자라면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투자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이 초판이 나왔던 2013년만 하더라도요, 자산 배분 전략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잡하다, 꼭 이거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오히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간단한 거 두 가지 방법과 그리고 약간 어려운 공식이 필요한 이론 현금 비중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투자에는 꼭 필요한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오늘 정확하게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50대 50 전략, 비율 전략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50대 50 전략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이름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0%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5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보통 이제 주식 자산, 그리고 50%는 안전 자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 간단하긴 합니다만 그 효과가 워낙에 파워풀하다 보니까, 자, 현대투자론의 대가이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든 해리 마코위츠, 이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그러한 이제 논문을 내서 뭐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아주 우리 현대 투자론에 큰 기여를 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정작 본인의 자산을 투자할 때는, 개인 자산을 투자할 때는 50대 50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뭐 현대투자론 어려운 공식 이렇게 내셨으면은 뭐 자산과 자산 간의 공분산을 계산해서 어렵게 좀 자기 자산을 관리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심플하게 50대 50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단하면서 은근히 제법 큰 높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50대 50 전략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때는요,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뭐 지금 같아서는 그런 장이 올 것인가 뭐 의아하시기도 하겠지만, 뭐 그래도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뭐 2000년 초, 99년, 2000년 초만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50% 주가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손실률이 반토막 50% 가까이 되죠. 이 정도 되면요, 투자 심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50대 50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투자 손실 규모는 절반에 불과하겠죠. 50%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고, 여기에 이제 배당 수익이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자산에 들어간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손실률은 25%보다 훨씬 작은 뭐 한 25% 정도,
그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이 그 정도, 한 20% 초중반 정도 하락하면은 그래도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토막 난 상황에서는 절대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50대 50 전략의 성과는 어떤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987년 말에 뭐 가상의 지수 100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100% 주가 지수에 투자했을 때와 50대 50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87년에 100으로 시작한 50대 50 전략과 100% 주식 전략은 2017년 말에 각각 50대 50 전략은 803포인트, 그리고 100% 주가 지수에 투자한 경우에는 469.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50대 50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는 30년간 703%로 연복리 7% 수준의 성과를 냈고요. 그냥 주가 지수에만 투자했다면 4.69배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것도 성과가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자, 이 수익률 도표를 한번 보시죠. 요때 한 번씩 크게 빠졌죠. 요때가요, 이게 말이 좋아서 반토막 났지, 주식시장이 아비규환에 빠진 때입니다. 이런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절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결국 포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50 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생각보다 뭐 충격이 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비율 전략인 50대 50 전략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주식이 50%밖에 투자되지 않다 보니까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비율을 좀 높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주식 비중을 좀 완화해서 60대 40 전략을 연구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분은 7대 3, 70대 30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금융상품들 중에도 70대 30, 50대 50 또는 반대로 안전자산을 70% 가져가는 30대 70, 이렇게 이제 비율 전략을 사용하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회사에서는 그런 좋은 상품들을 뒤에 꽁꽁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 배분 전략을 이야기 드리자면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중간 제목에 있다시피 고령에 접근할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젊은 시절에는 좀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노인층이 되었을 때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였다가 큰 그 타격을 입게 되면은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고 병원비, 기타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이 나이가 들을수록 높아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1985년부터 85년입니다. 이거는 2017년 상반기까지 85년에 1억을 투자했다면은 안전자산에만 넣어뒀을 때, 그리고 50대 50 전략, 그리고 연령별 비율 조절 전략을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자, 모든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모든 자산 배분 전략은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비율을 다시 맞춰주기만 하는 겁니다. 자, 85년에 30대인 어떤 분이 1억 원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100% 안전자산에 넣어뒀을 때는 이게 31년 반, 대략 한 32년 동안 5배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 리스크 자산에 투자를 한 50대 50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3배 증가한 13억 1,700만 원. 그리고 연령별 비중 조절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14배 증가한 10억 1,900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연령별 주식 자산 배분 전략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30살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30%, 60세가 되면은 안전자산 비중을 60%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라이프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투자 시점에 따라서 50대 50 전략이 조금 더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은 위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정된 형태입니다만 좀 좀 역동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풋옵션의 델타 값을 활용해서 뭐 자산 배분 전략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간단한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공식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은 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배당 수익률과 시장 금리를 활용한 이론 현금 비중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시장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개정판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작년 증시 토크 11월이네요. 11월 30일자 이론 현금 비중 배당 수익률과 금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다. 그리고 12월 5일자 자산 배분 전략을 일본 증시에 적용하여 보았더니 여기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는요 공식을 이제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자, 배당 수익률과 예금 금리를 활용한 간단 이론 주식 비중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두 개 값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100% 또는 승수 곱하기 배당 수익률 나누기 예금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글에서는 승수를 2배로 잡았습니다만 투자자 성향에 따라 그보다는 보수적이다 할 때는 1배 또는 나는 매우 보수적이다 할 때는 0.5배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론 주식 비중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승수 2배로 해가지고요. 배당과 시장 금리를 활용한 이론 주식 비중, 아이고 이거 현금이라고 제가 글에서는 써놨었네요. 이론 주식 비중 결과를 보게 되면요. 자, 뭐 시장 금리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낮았던 뭐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크게 낮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가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자, 한편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 대비해서 제법 견줄만한 수준이 될 때는 주식 비중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시장 밸류에이션 수준이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 대목이고, 2007년에는 주식 비중이 60%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87년 말부터 2017년까지 가상의 매매를 해봤습니다. 100포인트로 시작한 요 가상의 매매는요, 자, 50대 50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8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 방식, 예, 배당과 시장 금리를 활용한 이론 현금 비중, 이론 주식 비중을 사용한 그 결과는 19배가 넘는 자산 증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것은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한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사용되는 뭐 시장 가치 지표는요, 한국거래소, 예, KRX죠.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은행연합회 사이트 가시면요, 예, 시장 금리, 뭐 시장 금리, 신규 예금 금리, 혹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은행들 중 가장 금리가 비싼 것, 싼 것,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이론 현금 모델 또는 이론 주식 비중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이론 현금 비중을 자체적으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고정 비율이든 또는 연령에 따른 이론 현금 비중이든 또는 시장 밸류를 활용한 비율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좋으니까요, 자산 배분 전략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식시장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죠.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요, 뭐 시장을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콕콕 집어서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을 콕콕 집어서 맞추는 사람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있어요라고 간혹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도사님들이죠. 예, 도사님들, 참 혹세무민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믿지 마시고요, 자산 배분 전략을 믿으십시오. 예, 자산 배분 전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겠고요. 특히 제가 글 속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죠. 투자 원칙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멘트를 자주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연구하셔서, 혹은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면 앞으로 상승장 혹은 갑자기 닥칠 하락장에서도 크게 심리적 동요 없이 장기 투자 이어가시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복리 효과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